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주제는 19세기 런던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검댕을 들이마시던 어린아이들의 참혹한 운명입니다. 스팀펑크 영상에서도 다뤘듯이 18, 19세기 산업혁명 시기는 번영과 진보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착취와 학대의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 사람들이 이 시대로 가면 제대로 충격받을 장면이 바로 아동들이 굴뚝 청소하는 광경일 겁니다. 성인 굴뚝 청소부하고 아동 굴뚝 청소부가 2인 1조로 도시의 거리를 누비면서 검댕 뚫어드립니다 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갑자기 개구멍만한 굴뚝으로 어린아이가 들어가 버리는 그런 광경입니다. 뭔가 한눈에 보기에도 비좁은 굴뚝으로 대여섯 살도 안 돼 보이는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건 위험해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위험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런던은 19세기 이전부터 도시화가 아주 빠르게 진전되어 왔습니다. 이미 19세기 초에 100만을 돌파했고 런던 이외의 다른 도시들도 인구 10만을 넘긴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도시가 커졌다는 것은 곧 굴뚝이 많이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된 벌목으로 숲이 줄어들어 나무 땔감 가격이 비싸졌고 석탄이 대부분의 난방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여담인데 19세기 영국이 석탄을 태워서 얻는 에너지를 나무 땔감 태워서 얻으려면 매년마다 축구장 7만 개 이상, 여의도 면적 250개가량의 숲을 태워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만한 면적의 숲은 영국에 없었기 때문에 석탄이 없었다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그런데 이 석탄은 연기가 집 바깥으로 잘 빠져나가야 하는 구조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연통의 폭이 훨씬 좁아졌고 좁아진 연통은 종종 석탄에서 나온 검댕으로 막히곤 했습니다. 검댕으로 막힌 연통은 일단 난방이 안 되는 문제는 둘째치고 화재를 유발해서 도시가 홀라당 타버리는 참사를 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주기적으로 이 연통을 청소해줘야 했습니다. 연통의 폭이 좁아졌기에 성인들은 연통 청소를 하기가 힘들었고 자연스럽게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들이 연통 청소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돈을 조금만 줘도 체구가 큰 성인들에게 저항하지 못했기 때문에 착취의 대상으로도 적합했습니다. 굴뚝 청소를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하층민 출신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 되는 부모가 교구도제 제도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으로 치면은 새우잡이배에 팔려가는 것 마냥 힘들고 거친 일에 아이를 맡겨놓고 아이는 그걸 통해 입에 풀칠도 하고 나중에 살아남는다면 성인 굴뚝 청소부로서 자립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경우는 아예 혼외 출산에 버려진 사생아들이거나 가난한 부모에 의해 인신매매돼서 굴뚝 청소의 길을 걷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도제제도도 사실상 다른 도제, 이를테면 소매상이라든가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돈을 내고 도제로 삼아달라고 부탁하는 반면에 굴뚝 청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모가 돈을 받고 도제로 맡기기 때문에 사실상 인신매매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예 길 잃은 실종 아동들을 굴뚝 청소부가 납치해 가서 도제로 키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끌려간 아동들은 그럼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을 했던 걸까요? 일단 하루에 15시간을 일하고 쉬는 시간은 밥 먹을 때 10분이 전부였습니다. 노동시간뿐 아니라 노동 강도도 심각했습니다. 일단 굴뚝 안으로 들어가서 연통에 붙은 검댕을 긁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까 질식사할 위험이 컸습니다. 또 불을 뗀 지 얼마 안 된 굴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뜨거워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몸이 연통에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해 죽을 수도 있었고 갑자기 굴뚝 자체가 무너져버려서 추락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 자체의 고됨뿐만 아니라 상급자의 학대도 있었습니다. 연통 안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물을 붓거나 막대기로 연통을 찌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물에 잠겨 익사하거나 막대기에 찔려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더 열심히 일하도록 발바닥을 찌르거나 지푸라기나 유황을 태워서 그 연기를 연통으로 흘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굴뚝을 더 잘 오르도록 피부에 굳은 살을 만들기 위해 불가에서 짙은 농도의 소금물로 팔꿈치나 무릎살을 비벼서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환경에서 아동들은 몸이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우선 뼈가 연약한 어린 나이 때부터 고된 일을 하다 보니까 신체 기형이 흔하게 나타났습니다. 좁은 굴뚝에 살갗이 까지고 무거운 검댕을 지느라 뼈가 휘었습니다.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음 작업 장소에 투입됐기 때문에 악화되거나 덧나는 일도 흔했습니다. 작업 그 자체의 후유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대로 인한 후유증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영양실조, 괴혈병, 그리고 채찍질을 비롯한 각종 구타 등등 빅토리아 시대는 아동들에 대한 끔찍한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심각한 후유증은 암이었습니다. 굴뚝 청소부들이 주로 걸리는 암은 따로 명칭이 있었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음낭암의 일종인 이 암은 굴뚝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사타구니 부분에 검댕이 자주 묻었기 때문에 발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상 사타구니에 검댕이 묻어서 뻣뻣한 바지와의 마찰로 상처가 나길 반복하다가 검댕 사막이라고 불리는 병변이 발생하곤 했는데 다수는 치료할 생각을 못하거나 치료하여도 당시 열악한 의료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굴뚝 청소 아이들은 사마귀를 스스로 칼로 째곤 했고 의사한테 가는 경우도 성병으로 오인돼서 수은을 바르는 경우도 있었고 비소를 바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수은과 비소 둘 다 암 발병률을 높이는 개막장 상황이었습니다. 음낭암 말고도 다른 암도 걸렸습니다. 일단 검댕을 호흡기로 계속 들이마셔야 됐기 때문에 각종 호흡기 질환과 폐암에도 잘 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립선암, 혈액암을 비롯해서 그냥 걸릴 수 있는 각종 모든 암의 발병률이 평균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는 검댕이 발암물질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끔찍한 점은 이 검댕을 일터에서만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상시 접촉 중이었단 겁니다. 굴뚝 청소부들의 침낭은 검댕을 담던 포대자루였고 열악한 환경에서 1년 넘게 제대로 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검댕은 늘상 굴뚝 청소부 아동들의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코 속으로 들어갔던 겁니다.